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이자 또 여러 책을 지금 쓰고 계시죠? 서현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얘기 계속 나누고 있죠? 오늘은 어떤 순서일까요? 네, 오늘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에서 6번째 주제인 인간의 신체와 발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와 발달. 네, 신체 발달이 아니고 신체와 발달이네요. 그러면 신체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거를 같이 다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느껴지네요. 네. 학습 목표 우리 알아봐야죠. 네. 오늘 제가 선택한 학습 목표는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라고 아주 굳이 이렇게 한정해서 표현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인간의 신체와 발달 이 카테고리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성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성교육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하위 주제로 뭐 성기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사춘기 이런 게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성교육이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몸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다채롭게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또 굳이 장애인을 포함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몸에 대한 표준 이미지, 스탠다드한 어떤 범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몸을 존중해야 된다. 그 안에는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초편 할 때 몸교육도 했었고 또 임신, 출산, 육아 이렇게 다루긴 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그 유네스코 기준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이 지금 오늘 얘기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 그러니까 그 기초편에서는 좀 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다면 이번에는 신체 자체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책들 그런 책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오늘의 어린이 책 질문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나요? 네, 5번째 질문이에요.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저희가 10개의 범주 몸의 이해에서 이 몸에 대한 질문은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적합해서 이걸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그림책이에요. 우리 집에 놀러와입니다. 우리 집에 놀러와 엘리자 헐 셀리 리핀 글, 데니얼 그레이 바넷 그림, 김지은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2023년에 나온 책이에요. 데니얼 그레이 바넷은 우리가 책을 많이 봤던 그림 작가네요. 네. 지금 표지를 보시면 하늘색 그 벽돌 같아요. 벽돌 무늬가 있고 그 안에 이거 뭐라고 할까요? 대문이라고 할까요? 그 커다란? 네, 타원형의 문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중국식 문 같은.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맨 앞에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앞쪽에 이제 휠체어를 탄 어린이가 있고 문 안쪽에 실내에는 강아지도 있고 헤드폰을 쓴 어린이 그리고 어떤 여성 또 어떤 키 작은 남성 성인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탄 이 친구 말고는. 그러네요. 잘 알 수가 없죠. 네. 한번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그런 초대의 말 아마도 어린이가 한 것 같아요. 제 이제 친한 친구한테 우리 집에 놀러와 하는 건데 첫 장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같이 놀자. 내가 우리 집을 보여줄게. 하루 종일 놀아도 돼. 그네를 타고 수영장에서 물장구도 치는 거야. 시원한 내 방까지 누가 먼저 가나 달리기 시합도 하자.
여기는 좀 평이한 느낌이 들어요. 네. 문장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림이 절대로 평이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문장만 들었을 때는 네. 그냥 놀 수 있지. 네. 그리고 집에 수영장이 있구나.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이죠. 저택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양면에 마당이 펼쳐져 있고 그 뒤에 주택이 있고 앞에는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지에 나왔던 친구, 휠체어를 탄 어린이랑 친구랑 같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달리기 시합도 하자, 수영장에서 물장구도 치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 어떤 보조 보행기가 필요한 어린이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도 휠체어를 탄 어린이가 하는 활동들이 표현돼 있어요. 수영도 하고 또 그네를 타기 위해서 또 보조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달리기 시합인 거죠. 같이 그러네요. 그냥 하는 거죠. 그네도 타고 이 친구가 그네 탈 때는 또 휠체어 내려서 그 보행 네.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네로 가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고 그래서 또 이게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인도 뭐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놀이가 재밌어 보이네. 그냥 나는 장애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놀자. 네, 직관적으로 그림만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네. 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장애 어린이도. 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즐겁게 함께 놀 수가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 보조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보행을 할 때 보조기가 필요한 장애인의 인구가 꽤나 높아요. 그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40명당 1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그 한 칸에 무조건 1명 있어야 되는 수치입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죠.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여긴 되게 휠체어 탄 사람이 많네. 장애인이 되게 많네. 라고 느끼지만 실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감춰져 있는 거죠.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네. 거의 집 안에 계시는 확률이 많고 그렇죠. 예. 아니면은 그냥 자동차를 이용해서만 이용하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힘든 거죠. 네. 저도 실제로 그 장애 있는 할머니 두 분 외국에 갔을 때 둘이서 같이 리프트 타시고 네. 지하철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네. 근데 우리는 정말로 보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사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려면은 가장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약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가장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 자체가 가둬져 있다라는 게 좀 가장 슬프고 좀 여기에 대한 좀 환경 개선 이제는 사실 인식 개선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보다는 진짜 10년 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학교에서나 보거나 아니면 제가 뭐 양육자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최근에도 이제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 받고 왔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그래도 좋아졌네. 옛날에는 장애인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휠체어를 막 끌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시혜적인 태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은 하나의 특성이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논의에 좀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시위도 또 있었잖아요. 사업원에서.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이 책이 주는 이런 느낌을 우리나라에서 언제 볼 수 있을지가 이제 그런 시위를 계속 하시는데 그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응대,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환경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인식보다 그게 먼저 바뀌면 인식이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언밸런스해서 언제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수도권에 특히나 이 지하철이 밀집되어 있는 이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하철도
완전히 그냥 맞아요. 비장애인도 낑겨서 타고 지옥철을 맞아. 타고 현기증이 올 정도로 기절을 할 정도로 이런 지옥철을 타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환대해줄 여유조차가 없는 맞아요. 우리 이 현대인들의 어떤 삶 이것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나? 같이 함께 그러니까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 따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네. 이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대도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어렵습니다. 이 책은 그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는 휠체어를 탄 친구가 다른 친구와 함께 비장애인 친구와 함께 뭐 과자도 먹고 그냥 평범하게 노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이렇게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놀러와 하면서 그 각 가정의 특징을 드러내요. 근데 그 각 가정에 모두 다 종류가 다른 장애인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줍니다. 다음 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놀러와. 내일 모레는 어때?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면 반짝반짝 불빛이다. 도착했다고 미리 문자를 보내줘도 좋아. 불빛이 어떤 힌트네요. 네. 왜 그럴까? 네. 네. 사실 초인종은 띵동 소리가 나는 건데 네. 불빛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놀러 와도 돼. 내가 수화를 알려드릴 수 있어. 글씨를 써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화, 뭐 수어라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같이 즐겁게 대화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에서 노는 장면이네요. 네. 네. 우리 엄마는 소리를 느끼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좋아해. 엄마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느낀다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문장이 있는데 물론 다 놀고 나면 방은 잘 치워야 해. 엄마는 어수선한 걸 좋아하지 않거든. 이런 것도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적입니다. 네. 그쵸. 네. 왜냐하면 또 청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예민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것. 이건 뭐 당연히 매너인 것 같습니다. 손님의. 그림으로 보면은 엄마가 제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거의 춤추듯이 네. 방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 놀고 있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합니다. 근데 네. 다음은 또 어떤 집일까요? 다음 우리 집은 어떤 집일까요? 다음 집은 별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어른이랑 아이들이 재밌게 음악 틀어놓고 놀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어떤 좀 특징을 찾자면 아빠의 눈빛? 아빠 즐거워 보이시는데.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놀다 보면 지칠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네.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앞에 표지에 나와 있던 어린이가 헤드폰을 쓰고 있는 그 장면이 크게 나와요.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헤드폰이 있어야 해. 이제부터는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하게 노는 거지. 아빠도 가끔은 우리랑 조용하게 노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 문장이나 그림만 봤을 때는 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지?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근데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뒤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각각의 이 집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이 가족은 아빠와 딸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고 그래서 가끔은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놀기도 한다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림책을 읽을 때는 100%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면서 지나가는 거죠. 아,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도 같이 놀 수가 있구나. 아무래도 이 책의 글 저자께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 장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글작가가 보니까 엘리자 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샤르코 마리 투스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부모들을 주인공으로 한 책들 이런 거 쓰고 편집한 분이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집의 어떤 특징이 우리 이웃에 이런 장애가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걸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 가족은 이제 점자 책을 읽는 시각장애인 엄마의 가족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안내견이 나와요. 표지에 있던 강아지가 바로 안내견이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또 어떤 가족도 나오냐면 외소증을 가진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뒷뜰에 숨겨둔 비밀 놀이터에서 우리 과자를 같이 먹자. 엄마는 키가 커서 들어올 수 없어. 나무처럼 키가 크거든. 하지만 아빠는 나랑 키가 비슷해서 같이 놀 수 있어. 굉장히 그 작은 뭐랄까요? 비밀 기지 같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해적놀이 같은 거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대한 어린이가 팔이 좀 짧고 옆에 있는 어린이는 비장애인 어린이처럼 보이고 아빠도 그 어린이 정도의 그 신체 사이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들어오시지 못하고 같이 아빠와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엄마는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아빠가 어린이들하고 작은 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지트 같은 곳 같아요.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발판들이 항상 짝꿍처럼 있대요. 낮은 발판도 있고 높은 발판. 그리고 아빠가 무엇인가 물건을 꺼낼 때는 기다란 집게를 이용을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아빠가 그 도구를 집게를 이용해서 꺼내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애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한 4바닥 정도의 그 한 집을 소개하고 어떻게 놀 수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자, 우리 집에 놀러와 같이 놀자 이렇게 여러 가족을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는 안녕 어서와 라는 설명 페이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집에 초대한 주인공 어린이들이 모두 등장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장애인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아, 그럴까요? 네. 맨 처음은 지체 장애였고요. 네, 뇌성마비가 있어서 휠체어가 필요한 그런 어린이였고 두 번째가 엄마가 청각장애, 엄마가 청각장애였고 세 번째 집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헤드폰을 낀 어린이였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장애였나요? 엄마는 시각장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5번째가 그 외소증. 네, 외소증이 연골무 형성증이 있는 아빠와 어린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6번째 어린이는 엄마가 직접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이모가 자주 놀러 오시는 아이들 케어로 도와주시는 그런 지적장애 관련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어린이가 아빠가 폐혈증으로 팔을 잃어서 그 팔에다가 그러면 이것은 후천적인 장애인 경우네요. 네, 이렇게 갈고리 후크선장 같은 그런 도구를 의수를 사용을 하는 아빠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후천 장애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같이 다루어 준 그런 그림책이에요. 맨 뒤에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어디 소개할 때 뒤에 이 작가의 말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 두 분의 이 협력 작업이 굉장히 책으로 잘 탄생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 작가님의 그 어떤 편지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책에서 보셨겠지만 바뀌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마주하는 수많은 장벽이 바뀌어야 해요. 예를 들면 모든 건물에는 계단이 있는 것처럼 경사로도 있어야 하고 청각 장애인은 소아 통역사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앞을 보지 못하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이미지를 묘사해주는 음성 해설이 제공되어야 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우리 집에 놀러와 각각의 집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한 그런 그림책인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학스머프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그 내용 딱 담겨 있네요. 네. 네. 이 책을 함께 쓴 또 셀리 리핀 글 네. 작가님은 네. 본인은 비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장애인을 보고 무섭거나 불쌍하다고 느꼈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리자 그 장애가 있는 글 작가님 엘리자와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했다면 나는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는 카페를 찾아보아요. 엘리자는 내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준 친구예요. 이렇게 진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세상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참 슬프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장애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좋고 작가님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도 편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뒷표지에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같이 놀자. 손가락으로 책을 읽는 엄마, 한 팔로 나무집을 짓는 아빠, 뭐든 요리하는 휠체어 탄 아이까지. 예, 알록달록 빛나는 우리 이웃.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 집에 놀러와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책 들어가 볼까요? 오늘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은 그림책이 아니라 오늘은 교양서를 준비를 했어요. 이 사실 몸에 대한 교육이 그림책보다도 조금 더 이제 어린이 청소년기에 접한 청소년 교양 도서가 좀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추천한 책도 그렇고 앞서 본 어떤 장애인의 몸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신간인데요. 좀 설명이 길었네요. 제목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카타리나 폰데어 같은 글, 안개 쿨 그림, 전은경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2024년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몸에 대한 50가지 키워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은 교양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일러스트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글이 있는 그림책으로 봐도 무방하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만화적인 그림들이 네, 계속 만화 같습니다. 계속 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텍스트로 짧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 카타리나 폰데어 가테는 그 성교육 전문가네요. 그래서 대학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했고 독일 작가님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 지금 선생님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진행하고 계시고 성과 임신, 출산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책도 이미 쓰셨고 또 그 외 동물들의 짝짓기에 대한 책도 쓰셨대요. 이쪽 부분의 전문가시네요. 앙예쿨은 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파가이다. 이 그림 툴을 조금 익숙해요. 예, 네. 익숙한 그림이고 지금까지 70권이 넘는 그림책 일러스트를 하셨고 여러 상을 받으셨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독일 전문가들이 만든 어떤 성교육 초등생을 위한 성교육 가이드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어른들이 봐도 정말 좋은 책이고 이 책의 일단 특징은 정말 재밌다는 겁니다. 지루하지가 않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림만 봐도 네. 막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제목이 굉장히 좀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원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라는 질문은 네. 사실상 뭐 제 생각에는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나는 뭐지? 또 우리는 사실 우리의 영혼은 몸에 갇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인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뭐 여기가 이렇고 저렇고 또 사춘기 때 또 거울 많이 보게 되고 또 외모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네. 네. 사춘기 때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는 40춘기를 맞으면서 또 거울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어떤 노화에 대한 사실은 평생 그렇습니다. 평생 그런 건가요? 네. 네. 원래 저는 거울 많이 보는 스타일 아니었는데 최근에 약간 뭐 여러 가지 흰머리 이슈도 있고 뭐 주름도 있고 하면서 네. 이것이 바로 노화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노화도 나오나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생에 걸친 인간의 발달, 신체의 모습과 발달의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엮은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재미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유익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어린이 청소년 교양도서라고 하면은 사춘기만 얘기하는 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저도 성교육에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생애 주기별 얘기를 반드시 꼭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어떤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그 몸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것이 성교육인데 사춘기만 얘기하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는데 반갑게도 이 책에서 그런 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의 뭐 몸교육의 모든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은 너무나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소개해야겠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소개를 좀 할게요. 네.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몸의 모습, 몸의 변화, 다양한 몸, 몸으로 느끼는 것, 몸에 대한 생각, 몸 꾸미기, 몸으로 관계 맺기. 이렇게 카테고리도 너무 훌륭하고 이 작가님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구나. 몸에 대해서, 몸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키워드가 되게 많은데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특징적인 것만 한번 몇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책이 지금 한 거의 90쪽 정도 되는 그런 글책이라서 작가의 말에서 좀 읽어볼게요. 안녕, anybody there?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를 때 거기 누구 있나요? 라는 뜻으로 쓰는 영어야. 잘 보면 몸, body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 이렇게 영어에서는 누구를 말할 때 언제나 몸을 함께 언급해.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어. 너도 하나 가지고 있지. 너는 몸과 함께 살고 몸이 있어서 편안함을 느껴. 몸이 없다면 너는 네가 아니야. 보통 몸은 네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작동해. 가끔은 제멋대로 굴기도 하지. 어쩌면 너는 내 몸의 한두 군데가 좀 다른 모습이기를 바랄지도 몰라. 몸과 함께 뭔가를 해내면 기분이 아주 좋을 테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아닌데요. 그 이상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린 그런 어떤 생각을 내 몸을 바라볼 때 특히 이제 20세 이전 그 성장기 때는 자기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 때만 해도 그게 아주 컸어요. 여성이라는 맞습니다. 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불편함도 컸기 때문에 이런 책의 도움을 받은 경험도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이 들고 이러면서 이제 교육이나 스스로 이제 어떤 뭐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좀 많이 없애고 자연스럽게 내 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지만 아주 뿌리 깊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약간의 혐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몸 교육은 정말 지나치다시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래야 사실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예.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꼼꼼하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여러 번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에는 뭐 털, 피부 이렇게 굉장히 좀 기본적인 가슴, 성기 얘기 나오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번에 많이 다뤘었어요. 또 기초에서도. 네. 근데 일러스트가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꽉 차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위에는 이제 그 인도에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데 그 모습, 그 아래 반쪽을 나눠서 아래에는 그 사람들의 알몸 모습. 옷을 벗으면 누구나 알몸이야.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가나요? 그렇죠. 수의를 입고 가나요?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알몸이죠. 네. 알몸인데 재밌는 게 위에 이제 사람들이 쫙 옷 입고 뭐 가방 메고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지나가요. 강아지도 지나가고. 근데 똑같은 그림에 이제 옷만 벗긴 상태에서 가방 같은 건 그냥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코믹하네요. 네. 근데 이 몸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 인종도 다양하고
인종, 성별, 연령 모든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타투나 흉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데 네. 알몸이에서는 또 보이고, 다 보이고. 털, 피부,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양복 입은 신사처럼 보이는데 의족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여성인 줄 알았는데 립스틱 바르고 있어요. 머리도 어깨까지 길렀고요. 그런데 이제 벗겨보니까 남성 성기가 있습니다.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네. 오해하기 쉬워요. 정말 편견. 그게 저도 어려워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발동을 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한 번 더 메타인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편견을 가졌네? 라고 한다면 괜찮다. 그 다음에 제가 그건 고칠 수 있는 거니까요.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대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갈지 버리고 갈지. 지난번에 그림책 본 게 생각나요. 지하철 타고 갈 때 상상하던 어린이집. 네, 마일로가 상상한 세상이요. 그거였군요. 네,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변화라는 키워드. 우리 몸은 태어나서 네.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해. 막 태어난 아기가 장차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 너는 평생 쉼없이 자라고 나이를 먹어. 저마다 지닌 고유한 모습도 계속 변하지. 매일 거울을 볼 땐 그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해마다 찍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 하면서 사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어떤 그 사람의 알몸, 아기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알몸이 쫙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았어요. 중간에 사춘기도 있고 뭐 어른의 그러네요. 모습도 있고 네. 늙어가는 모습. 사실 임신한 우리가 여성도 있고 네. 늙어서 막 배며 뭐 가슴이며 다 이렇게 늘어진 모습. 네. 자세도 점점 척추가 굽으니까 구부정해지는 모습 이런 게 그대로 주름도 가감없이 네. 많이 들고 털도 네. 빠지고요. 네. 피부는 점점 축축 처지고 근육도 빠지고 이런 굉장히 사실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머리. 우리 누구나 늙는다는 것, 그것을 이해한다면 좀 많은 차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몸에 대한 인식에서 이 20대 몸이 이제 표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20대 몸이 아닌 어린이에 대해서도 약간의 혐오의 시선이 있고 나이 든 모습의 혐오는 진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라고 하는데 네,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노인이 되면 지혜로워지고 뭔가 그 지혜로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나이 들어서는 정보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가치 있는 게 없다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이 너무 강화되는 그렇죠. 시대? 네. 갈수록 더 요즘 외모 표준이 거의 뭐 20대에 고착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하지만 20대를 살고 있는 그 전성기를 살고 있는 그 젊은이들도 젊은이죠. 자기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네, 100% 만족한 사람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참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또 미디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네, 저는 약간 맞습니다.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국민 MC 유재석 님이 새치 염색 안 하는 날이 와야 된다. 그분 2주에 한 번씩 하신대요. 원래 되게 정말? 까맣거든요. 네. 저도, 왜냐면 당연히 50대니까 새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저도 없잖아요. 좀 하긴 하는데 네. 2주는 아닙니다. 그건 과하다. 2주에 한 번씩. 아무래도 맨날 그렇죠. 카메라 나온 사람이니까 조금의 변화도 네.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대중이 또 원하기도 하고 사실은 뭐 그 선택이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좀 내려놔야 우리도 같이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이 그거를 유행시키면 네. 사람들이 저거 멋있는데?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강경화 장관 예전에 예전에 맞아요.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동안 염색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좀 해볼까. 근데 그분이니까 안 나가지고 네.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으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랑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좀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옷도 솔직히 많이 차려입는 편이고 머리나 맞아요. 여러 가지로 꾸밈에 너무 많은 비용과 네, 시간을 들이죠. 스트레스가 있고 네. 또 그
윤종신 씨는 근데 최근에 그냥 아예 탈색하셔가지고 그 박혜민 씨도 그렇고 그 두 분은 하얗게 그냥 어차피 이걸 모든 걸 탈색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선택이네요. 네. 네. 머리가 벗겨지시는 분들 중에 아예 그냥 머리를 삭발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뭐 가발을 쓴다거나 뭐 모발을 이식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사는 선택의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지적하는 문화,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무례하다고 생각 못하고 그냥 너 뭐 피부에 뭐가 났다 이런 거나 뭐 주름이 좀 심해졌네, 뭐 좀 늙었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좀 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뭐 안 좋은 일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너무 관심들이 많아.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평가만 자꾸 하는 거. 그냥 뭐 무심하게 봐도 되는데 왜 그런 게 보일까요? 저도 실제로 어떤 그냥 몇 번 안 만난 지인이,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이 제가 새치가 막 처음 나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현주님은 얼굴은 좀 어려 보이는데 그거 좀 새치를 좀 염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참견이야. 너무 근데 그게 사람이 근데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 이후로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영향을 받죠. 네,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미장원 대표님도 저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막 이런 식으로. 그쵸. 더 자주 와야 된다. 맞습니다. 상업적인 이유일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못 견딜 때 자유롭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방금은 몸의 변화의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몸 주제에서 제가 좀 이 책에서 또 좋은 점, 뭐 장애, 성별 이런 거 나오고 간성이 나오고. 간성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간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학교 교육에선 전혀 나오지 않고. 저는 뭐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이 아닐까? 네.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훨씬 많고. 그쵸? 알아도. 네. 인정하지 않죠. 그게 문제죠. 막 태어난 아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도 있어. 아주 드물지만 몸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가진 채 태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 몸 겉에는 남성의 음경이 있고 안에는 여성의 난소가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는 생물 시간에 뭐였죠? 무슨 증후군, 염색체 이상이나 뭐 그런 배운 것 같긴 하다. 생물에서 어떻게 돌연변이 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런 생물도 있고 사람도 이런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성 이라는 거를 좀 말을 해주고 태어날 때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자라면서도 또 이분들도 이 간성인 분들이 전 세계 1.8%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꽤나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보면 한 80만 명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수치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대부분은 또 성기가 2개가 있으면 아기 때 수술을 그냥 해버림으로써 성별을 부모가 결정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표준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표준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콘센트 같은 게 국제 표준이어야 되고, 전기도 표준적으로 돼야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 무슨 핸드폰 같은 거 가져가서 막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너무 많이 표준에 휘둘리고 있다. 성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아까 외모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다 없는. 표준에 대한 어떤 배격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아까 표준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또 뭐 몸으로 느끼는 것, 사랑에 빠진 느낌, 성적 쾌감, 부끄러움, 자신감 이런 얘기가 그 심리적인 아이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좀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그림 한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결코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도 하고 제모도 하고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대마다 아름다움이 다 달랐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이걸 보고 맞아 옛날에는 이랬지. 옛날 그림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후대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평가가. 이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일 뿐이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것만 알아도 그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이런 거를 좀 그리고 남을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것
네. 이런 것을 덜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기결정권도 네, 나오네요. 몸으로 관계 맺기 주제에서 자기결정권이 나와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또 교육과정에서 삭제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이 삭제라는 것이 주는 함의가 과연 무엇인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려 말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내 몸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너만의 것이야. 그럼에도 이따금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네 몸에 대해 말을 얹기도 해. 뭐 예를 들면 여기 그게 나와요. 소소한 얘기가 네, 나오네요. 너 너무 말랐어. 또 따뜻하게 입어. 그런 옷차림으로 밖에 나가면 안 돼. 뭐 자기 전에 엄마한테 뽀뽀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아이에 대해서 씩씩하게 인사 좀 드려. 뭐 이런 네, 식으로 규제하는 내용.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바라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너 자신과 네 몸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린이, 청소년 모두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이것도 계속 그 인지를 시켜주면 사실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들이나 이런 것도 좀 조금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도 이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하고 저는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말미에는 뭐 내 몸 Q&A라고 해가지고 약간 심리 테스트처럼 뭐 간지러우면 많이 탄다. 코딱지를 먹어본 적 있다. 이런 거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yes or no로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도 나오고 내 몸에 자극 부위 표시하기. 네, 색칠해보는 그런 활동지도 있어요. 재밌네요. 노란색은 여기를 만져주면 기분이 제일 좋아. 보라색은 여기는 특히 간지럼을 심하게 타. 초록색은 이 신체 부위는 분명히 누구누구에게서 물려받았어. 네. 네,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색으로 이렇게 칠해보는 내 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너무 구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 책이 좀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고 특히나 학교에서 교재로. 교재가 너무 훌륭한. 네. 성교육 교재로 쓰면 딱 네. 좋게 생겼네요. 그래서 네. 강추합니다. 이 책을. 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궁금증이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책을 꼭 한번 보십시오. 고민하는 10대를 위한 내 몸 긍정 키워드. 오늘의 어린이 책 할 때 첫 번째 가치가 자기긍정이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자기긍정의 출발을 저희도 몸의 이해라고 봤거든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출발을 네.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책을 읽었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제 동생이 좀 약간 인형처럼 생겼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너 동생은 뭐뭐 하는데 너는 어디를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너는 어른 되면 어디를 고쳐라. 이 말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자존감이 많이 낮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런 추억이 아니라 상처가 있죠. 네. 네. 아마 예쁜 분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흠잡을 데 없다. 그런 분들도 그럼요. 있다고 해요. 믿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긍정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자존감 네. 생기고 또 어떤 무언가를 내가 하겠다라는 꿈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긍정해야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맞아요. 존중. 그게 당연히 연결되는 거 아닐까. 네. 자기 존중을 못하면 사랑도 제대로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런 얘기, 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